극한 시스템 문제 남은 거 좀 풀게요. 124번 질문이 나왔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미 모든 다항함수 fx라는 건 fx가 한 개 이상이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fx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각각을 f1을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큰 거 골라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x는 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발산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얘가 6으로 수렴한다는 건 이 n 플러스 1차가 n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n 플러스 1차가 분자도 n 플러스 1차야 한다는 얘기지. 그런다고 fx를 n 플러스 1차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fx의 제일 큰 항이 n 플러스 1차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 n 플러스 1이 4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4x의 세제곱을 뺀 게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최고차항의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n 플러스 1이 4 미만이다, 아니 4 미만, 그러니까 3이나 2나 2다 이러면 저 3차항이 오히려 최고차항이 되면서 최고차항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fx가 3차 이하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차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차나 1차는 상수라고 하면 얘가 최고차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n은 어차피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3차 맞을 거니까. 근데 극한은 6이 아니고 얼마 해야 돼요? 마이너스 4 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쟤가 3차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자, fx가 3차다라고 하면 fx가 10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4x의 세제곱을 뺐을 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6x의 세제곱이 나오면서 n이 2일 때 6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만약에 fx가 4차 이상이다, 그러면 fx는 6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고요. 이때 n은 얼마겠니? 알 수가 없죠. 예. 왜냐면 밑에랑 엮어서 하는 건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극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힌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보러 가야죠. 자, 두 번째 힌트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얘들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 사실 항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에 대한 단서거든요.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에 대한 단서예요.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차수가 낮은 항이요. 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F0이 0이라는 말이거든. 얘들아, F0이 0이라는 말은 상수항이 없다는 말이야. 맞아요? 상수항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fx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이 4x의 n제곱으로 끝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x가 n개 있는 거거든. n번 약분을 해야만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게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저차항이 n차항이고 이 n차항의 개수가 4여야만 얘를 약분해서 4가 남는 거고, 선생님 이 앞에는요? 이 앞에는 아직 x가 남아있겠지, 약분하고 나도. 왜냐면 n개보다 더 많은 x가 있을 거니까. 그럼 극한을 취했을 때 앞에 있는 식은 전부 다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하겠니? 쌤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fx는 gx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x의 n제곱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항들 전부 다 x의 n 플러스 1제곱 묶어버린 거야. 왜 묶었냐? 어차피 극한 계산할 거면 얘를 약분하면 얘만 지우면 되는 게 아니고 얘도 1로 고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x 하나 살아있으니까 x를 0으로 접근시키게 되면 여기 앞에 전체가 다 어디로 가요? 0을 향해 가겠죠. 극한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4라는 게 최저차항의 개수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fx는 10x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는 n이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최저차항이 2차여야 돼요. 저 n이 저기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4x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최저차항의 개수는 4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fx n을 모르기 때문에 6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x의 n제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fx로 가능한 건 n에 따라 여러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상 무한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f1은 어차피 14가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n에 관계없이 f1이 10이 나옵니다. 몇 차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뜻밖에도 n이 3차일 때 차수가 제일 낮을 때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불편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뭐냐면 다항함수를 확정짓는 문제인데 다항함수의 식을 쓰라는 문제잖아요. 식을 쓰게 하려면 개수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되잖아. 근데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보통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에 관한 힌트고요.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의 차수와 최저차항의 개수에 관한 힌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해된 친구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얘는 뭐 해야겠죠? 왜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분수가 들어있는데 저 상태로 극한 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2-1 더하기 x분의 x라는 것은 2-1 더하기 x분의 1 이거 같거든요.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 이거 같으니까 맞잖아. 이걸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식이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0의 우측으로 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1의 우측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의 2-1 플러스 x분의 x의 극한은 뭐하고 같냐면 사실상 리미트 x가 1의 우측 접근할 때 gx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1의 우측 접근할 때 극한은 1입니다. 이해됐죠? 예. 얘는 근데 가분수가 아니라서 바로 읽으시면 되죠? 1의 좌측 접근이에요. 근데 1의 좌측 접근도 극한이 얼마예요? 똑같이 1이죠. 예.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의 1-1 플러스 x분의 1 역시 어차피 1이다. 그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얘는 샌드위치 정의에서 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따라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샌드위치 정의 또는 조임 정의에 의해서 1이 된다 라는 거죠. 얘는 시스템이 있지만 좀 쉬운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걸 이제 질문한 척은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얘는 얘가 1의 왼쪽 간다. 그래. 이 왼쪽 오른쪽 중요하지도 않아. 얘는 1일 텐데. 그죠? 얘를 2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좀 되게 웃겨. 왜냐면 그래 2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 하면 3인데 얘는 3이고 얘는 1인데 어떻게 답이 나오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뭐 때문이에요? 가분수 상태에서 극한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분수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바꾸라고요? 진분수로 바꾸라고요. 근데 가분수, 진분수로 바꾸라는 얘기를 제가 분수함수부터 했잖아요. 고등수학 하 분수함수부터.
그리고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 바꾸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미적분까지 써먹는다고 했잖아. 정말로 미적분에서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요. 진분수함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가분수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진분수 분해를 안 하잖아요. 부정적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으로 계속 사용할 풀이 습관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분수를 보면 무조건 진분수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치 우리가 뭐 분수기에서의 방정식 구하려면 방정 해구하려면 뭐 통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아주 매끄러운 생각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고요. 128번 보겠습니다. 6번이요? 네, 얘부터 보죠. 그러게 이거 왜 질문 안 했지?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도형 극한 문제에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답을 고르면 망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답으로 고르는 친구들 많고 고1까지는 좀 먹히는 경향이 있었잖아. 고2부터는 거의 안 먹힌다고 보면 돼. 알겠지? 이러지 않을까? 아, 내가 왠지 촉으로 보니까 뭐 얘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얘 빼고 나머지를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무조건 오답이니까. 알았어요? 네, 그 정도예요. 왜냐면 문제를 낼 때 니네가 그 어줍지 않은 직관을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추정했을 때 무조건 그게 답이 안 내게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식을 통해 접근하지 않고 니네가 감으로 이렇게 찍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자꾸 보여줘야 학생들이 식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깔기 때문에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 오답이라니까요. 그거 빼고 나머지를 찍으면 정답률 5% 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AB가 1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들을 RQ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요. 접었고 AP의 길이 X 잡아줬으니까 PQR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PQR의 넓이를 뭘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냐면 X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변수를 안 잡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아예 안 잡는 건 좀 어렵단 말이지. 접은 도형에서 묻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냐면 접은 도형은 물론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접은 도형은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접었으니까.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안 같아 보이지 않냐? 졸라 성의 없이 적어놨네. 아무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차피 같다는 거 쓸 거니까 y라고 쓸게요. 여기를 y라고 쓸 거고 그럼 여기가 1-y가 됐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저기가 1-y가 됐다는 건 피타를 쓰게 되면 y를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사실 x밖에 안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저기를 y라고 잡았나요? 라고 하면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y로 잡은 거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피타를 써보시면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1-y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뭐가 될 것 같냐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y를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로 고치면 되나요? 아니 뭐하려고 그래. 그냥 놔두고 나중에 필요한 순간 고치면 될 거 아니야. y가 더 간단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자, 잘 봐. 얘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x에 관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여기를 y 또는 x에 관해 표현을 해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잖아. 저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보니까 나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 이 각과 여기 이 각이 여각이라는 사실이 보여요. 여각. 합이 90도인 두 각의 관계를 여각이라고 해요. 이 여각 때문에 그럼 여기도 이건데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 끄면 둘이 닮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된 친구들? 이해 안 될 게 뭐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실제 길이는 1입니다. 자, 두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를 쓸 건데 어차피 우린 PQ만 필요하잖아요.
PQ만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 B가 필요하다는 얘기, X 대 Y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B 역시 뭐가 되겠냐? X 대 Y가 되겠네? 이해되니? 그잖아. 여기와 여기 X 대 Y라고 B가 X 대 Y인데 X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1이잖아. 그럼 니네는 1을 X로 나눠서 Y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 실제 길이가. 그러면 PQ의 실제 길이는 뭐가 되겠냐면 X분의 Y예요. 이해하셨나?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SX라는 놈은 2분의 1 PR 곱하기 PQ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X분의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XSX라는 건 저 분모 X를 날려주고 싶은 거지. 2분의 1 Y 제곱이네요. 고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XSX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관계식 때문에 X가 0의 우측 접근하면 Y는 어디로 가요? 2분의 1의 우측. 그러니까 사실 2분의 1로 간다고 해도 상관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Y에 관한 식이니까 집어넣으시면 8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약간 생소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 되면 이런 문제들 잘 질문 안 합니다. 각자들 알아서 답 잘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든 내가 넓이를 x에 관한 혹은 x와 관련 있는 변수에 관해서 식을 쓰기만 하면 또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확정극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식을 구하는 과정이 이미 문제를 푸는 과정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극한이라도 좀 쉽게 구하렴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 과정 또한 쉽다 이런 얘기고요. 128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요. P가 움직이고 Q가 움직이는데 길이가 같으면서 움직인대요. 예. PQ와 AB의 교점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보면 뭔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길이가 같다는 걸 보고 변하는 것은 실제 하나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P가 자유롭게 변하잖아요. 그럼 Q도 P만큼 자유롭냐? 아니에요. Q는 이미 구속돼 있어요. 저 길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 길이가 맞는 위치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값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P의 좌표는 독립변수겠지만 Q의 좌표는 종속변수예요. P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래서 P X좌표를 가령 우리가 T, 0이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AP의 길이가 T-1이어야 되잖아. 그럼 BQ의 길이도 T-1이어야 되잖아. 맞잖아. 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T-1이려면 Q의 좌표가 0,3-T로 강제로 잡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X, Y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뭘 어떻게 하냐? 너네 이 점의 좌표가 알고 싶을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뭐에 대해 쓰면 되는 거예요? T에 대해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P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T가 1에 우측 접근한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그냥 T에 대해 쓰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두 직선 구하시면 돼요. 먼저 직선 PQ를 구해볼까요? 직선 PQ는 뭐가 되죠? 기울기 얼마니 얘들아? 기울기 얼마야? T분의 3-T니까 T분의 T-3이죠? T-3 그러면 T분의 T-3 X
더하기 3-t라고 쓰면 되죠. y절편 3-t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두 번째 직선 AB 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입니다. 교점을 알고 싶다는 것은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연립을 해보죠.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맞잖아. 네. x를 t에 관해 표현하려고 지금 우리가 식을 변형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럼 x는 결국 뭐가 되냐면 3분의 t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막 약분해도 돼요? 돼요. 왜냐면 t가 1이 아니에요. t 어디로 간다고요? 1의 우측 접근하니까 1이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3분의 t. y좌표는 뭐예요?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대입하면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t가 1의 우측 접근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3분의 t는 3분의 1로 접근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좌표가 하나가 x좌표가 3분의 1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3분의 4가 나오잖아. 그게 교점의 y좌표겠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답이 이렇다 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풀 수 있지만 배워서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언제 뭐 미정계수를 끼고 막 x좌표를 구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풀이 기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고 129번도 같은 이유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그 연산하는 과정도 좀 어렵기도 해요. 한번 봐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얘는 이제 그 식을 쓰는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뭐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고 r에 관해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은 정해져 있는 원이고요. 예, 그냥 고정되는 원이고 직선 PQ와 R의 PQ와 X축이 만나는 점, 즉 직선 PQ의 X절편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저 R의 X좌표를 그러니까 점 R의 X좌표를 반지름 R에 대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변수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이 R이 0에 우측 접근하나 보다. 됐죠? 이게 문제 푸는 순서예요. 나는 목적이 이제 분명하죠? 얘 좌표를, 얘 X좌표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저거를 어떻게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건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점 Q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X좌표는 공통현을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공통현의 방정식 벌써 잊었다고?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을 지난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걔를 구하는 기법은 두 원을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 있고 그리고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있는데 이 둘을 빼면 공통현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6x-9는 r제곱 마이너스 9가 돼서 x는 6분의 1 r제곱이다. 즉 얘가 x는 6분의 1 r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점 Q의 x좌표가 6분의 1 r제곱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점 Q의 X좌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 라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쪽에서 할게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길이에요. 이 길이를 아래에 쓰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일 거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내가 지금 6분의 1 R제곱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니네 여기에 길이도 한다. 여기의 길이는 얼마야? R-3이겠지. 왜냐면 이만큼이 3이니까 3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 길이 모르네요. 죄송해요. 3이 아니네요. 그냥 Q의 Y좌표 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길이가 사실 필요하니까. 이건 그냥 닮음 말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처리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계산량을 제가 줄여보려고 했어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본인의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데 졸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산량을 제가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 Q의 X좌표는 6분의 1 R제곱이고요. Y좌표 어떻게 보면 선생님? Y좌표는 2원을 쓰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교점이니까. 그러지 않니 친구들아? 맞잖아. 6분의 1 R제곱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6분의 1 R제곱 집어넣으면 36분의 1 R제곱이 X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Y좌표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1 R의 4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R제곱은 밖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분의 R을 빼버리고 3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겠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점 P의 좌표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0,R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PQ를 구합시다. PQ의 기울기예요. PQ의 기울기는 분모에 6분의 R제곱 넣을 거고요. 분자가 뭐가 나오냐면 R로 묶어서 6분의 1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리고 내가 분모에다가 6분의 1 R제곱 넣을 거라고 했잖아. 분모에 들어간 6분의 1 R제곱은 R제곱분의 6일 거 아니에요. 곱으로 바꾸면 이게 기울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R분의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6 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직선 PQ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R의 X 좌표는 Y에 0 넣고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R. 이게 6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R 어디로 보낼 거예요? 0의 우측으로 보낼 거죠? 이 상태에서 꼴 그냥 봐봐요. 어디로 가요?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와 시도해가지고 R제곱을 날려버리면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되거든? 구하라는 게 지금 이거였잖아. R이 0의 우측 접근할 때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
이러면 당연히 12가 답이겠지. 얘도 지금 극한이 확정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을 구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식을 쓰는 과정이 힘든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식이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게 된단 말이야. 완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맞다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극한에 관계된 변수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식도 극한 구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풀이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라는 거고. 자, 다음 131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일부예요. 자, 요런 것도 고등수학 상하에선 좀 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볼 기회가 있었잖아. 이것도 근데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동위변수에 차가 5잖아요.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5인 주기함수예요. 근데 1 빼져 있는 거 뭐예요, 선생님? 그니까 이게 뭐냐면 전 편의상 이거 그냥 반주기함수라고 하거든요. 반주기함수. 그러니까 원래 주기함수는 갖다 이어 붙이는 거잖아. 근데 모양은 그대로 갖다 이어 붙이는데 위로 좀 올려서 붙이거나 아래로 좀 내려서 붙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반주기 함수라고 할게요. 뭐 여러분 노래방 반주기 아니고요. 예. 한 절반 정도 주기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 x랑 x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지금 5 더 큰 거잖아. 그러면 5 더 크게 되면 함수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지? 큰 쪽에서 2를 빼줘야 작은 쪽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한 칸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쌤말 무슨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프가 5만큼 우측으로 옮겨서 한 칸 더 위에 있다는 말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내가 일단 여기 있는 그래프를 나와 있는 그래프를 다 따볼게. 왜냐면 반주기를 처음 배우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가 있잖아.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복사를 했어. 그럼 주기함수는 이렇게 가서 그대로 붙이는 게 주기함수잖아 지금. 맞아? 맞잖아. 한 칸 위로 올린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측에 있는 값을 2를 뺀 게 좌측에 있는 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기성을 만족하는 게 왼쪽으로만 있겠니? 얘가 여기 있던 거에 왼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니? 한 칸 내려가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을 내려가면 정확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칸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제가 2니까 2 높이를 맞춰줘야겠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보조선은 제가 지금 안 그었는데 요 라인으로 이렇게 맞는 거고요. 이 라인으로 이렇게 맞는 거고 대충 그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상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보고요? 저 반죽이라는 사실을 보고. 됐어? 네. 좋아요. 얘는 어차피 뭐 어디로 가요? 1의 왼쪽이면 3의 왼쪽이잖아요. 맞아요. 3의 왼쪽 선생님 없는데요 그래프가? 당연히 없지. 이거 이면서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네,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를 알 수 있는 건데, 자 x가 1의 왼쪽 접근할 때 f-x분의 1은 어디로 가냐. 자 이런 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줄게요. 일단 마이너스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1의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실수예요. 그걸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실수가 됩니다. 야,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는데 0과 1 사이인 수를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절대값 1보다 커진다니까요? 절대값이 0과 1 사이인 수를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절대값이 1보다 커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를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절대값이 0과 1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순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 얘기해 줄게. 항상 극한을 다룰 때는 머릿속에 수직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자, 우리는 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하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이거. 왜냐면 마이너스 x분의 1 그걸 봐야죠 다들. 자,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생긴 건 다들 알 거야. 그치? 윤지야? 안 돼.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요. 맞아?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x가 1의 좌측이군요. 여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요. 그죠? 예. 그럼 x가 1의 왼쪽 접근하면 이렇게 다가가면 어딜 향해 가고 있나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럼 당연히 마이를 향해 가고 있지. 근데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접근하잖아. 맞아요? 그럼 이 극한을 여기만 줄게. 여기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x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접근할 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지. 지금 저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점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습니다. 한 칸 아래에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여기 있던 값이 한 칸 내려간 거니까 0이 한 칸 내려간 거니까. 이해됐죠?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마일로 가니까 이게 2가 되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2로 가야 되잖아. 마이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것도 결국 x가 1의 왼쪽 접근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3의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x가 3의 왼쪽 접근할 때 fx는 마이다. 얘도 3의 왼쪽일 때 물어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짓을 출제자들로 똑같이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왜 갑자기 마이너스 x분의 x로 바꾸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다음 2의 우측 접근시키면 어디로 가죠? 1의 우측 접근하는데 여기 당연히 그래프 없죠. 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이 값과 이 값 통해서 알아와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x가 2의 오른쪽 접근할 때 fx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x가 2의 오른쪽 접근하면 x의 제곱은 4의 오른쪽 접근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x가 4의 우측 접근할 때 fx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4의 우측 접근할 때 여기서 그래프 읽어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2로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고 있죠. 근데 그냥 2라고 읽어도 되겠네. 이거 합성함수니까. 그냥 마지막 함수니까 2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가 2로 가고 이 값이 마이라는 얘기는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x가 2의 우측 접근할 때 결과적으로 함수의 독립변수는 어디로 가는 거니까 2의 우측 접근하는 거니까 2의 우측일 때 fx가 마일이다 이렇게 쓰라고. 얘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극한과 연속이 1, 2단원이라서 쉬울 것이다 라고 단 한마디로 말한 적 없어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려운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물어볼 거냐.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정적분 마지막 단원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 2단원에서 조금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도 결국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납득이 되면 괜찮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지나치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계속 물어볼 거니까. 알았니? 예. 계속 이 짓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할 줄 아시면 큰 문제는 없다. 다음 135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AOP가 있어요. OA, OB의 연장선 위에 AA 프라임, 뭐 BB 프라임 X인 어쩌고 말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자세히 읽지 마라. 마지막 것만 읽어봐. 자, 이거 읽어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PQR의 넓이가 fx니까 나는 어떻게든 저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x를 이용해서 식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이 더 중요하다. 알겠지? 저 어떻게 하면 색칠된 삼각형의 면적을 x를 이용해서 식을 쓸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채꼴에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런 보조선이 하나 있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끄어주면 30도로 뽀개지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접하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도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같죠?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1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3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개꿀. 무슨 말이냐면 저 삼각형의 밑변은 어차피 루트 3분의 2란 얘기지. 그잖아. 아니 여기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밑변이 루트 3분의 2인데 거기다 2분의 1 곱할 거니까 루트 3분의 1에다가 나는 이 길이만 이제 x에 관해 표현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했죠? 저 길이만 x에 관해 표현하면 끝나겠구나 라는 거예요. 어렵냐 이게? 안 어려운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확장해서 봐도 또 뭐예요? 2대 1대 루트 3 만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2분의 루트 3 x 더하기 1 이해해야 되잖아. 여기를 편의상 h라고 해보면 이 높이 h는 그러면 2분의 루트 3 x 더하기 1 빼기 1 돼버리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말하는 fx라는 게 루트 3분의 1에다가 h만 곱하기로 했잖아. 이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2분의 1 x 더하기 1 마이너스 뭐 루트 3분의 1인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다 fx 갖다 넣는다고 하면 이거 1차분의 1차입니다. x가 양의 무한 들어갈 때 1차분의 1차 같은 차수니까 1창의 개수의 비죠. 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계산 틀려서 이상한 숫자를 써도 답 내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극한식은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뭐 조금 틀려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해하겠니? 물론 이제 극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요인을 계산이 틀리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지만 여튼 좀 편안하게 풀이를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하다가 1시간 갈 줄 몰랐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